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51번째, 51번째 주제는 요즘 많이들 걱정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이제 코로나19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를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런 하실 수 있는 것들과 그다음에 일반 의약품 추천해드리고 싶은 일반 의약품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집에서 이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품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오늘 주제로 정해봤고요. 아마 시간상 맨 마지막 거 집에서 이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식품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해갖고 다시 영상은 그거는 하나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약사 PARK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료는 뭐 여러 신문 기사에서도 이제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논문 자료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내추럴 메디신 이제 TRC라는 이런 사이트도 많이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1번째 주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상생활에서 신경 쓰실 수 있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건 마스크의 착용에 이제 생활화죠. KF 인증 마크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KF 80도 있고 94, 뭐 그 이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KF 94 이상으로 KF 94 맞죠? 예. 92인가요? 헷갈리네요. KF94 이상으로 된 것들로 착용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하죠. 잦은 손 씻기와 그 다음에 잦은 손 세정제의 사용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왕이면 손 세정제는 의약 외품으로 이제 찍혀져 있는 걸로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이 손소독제 사용하시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손소독제는 손 전체에 이제 꼼꼼히 바르시는 게 중요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 소독제가 손에서 이제 건조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건조되는 과정에서 이제 살균과 소독이 되는 과정이니까 꼭 손 소독제를 바르시고 나서 충분히 건조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만성 혈관 질환들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죠.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각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특히 당뇨는 특히 더 그러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만성 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독감이나 폐렴이나 이제 합병증이 일반인들보다는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까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 심혈관 질환이 있다는 거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었다 이런 뜻이니까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 하실 수 있는 거는 따뜻한 체온의 유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체온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면역력은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따뜻한 복장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댁에서 이제 족욕이나 반신욕도 면역력을 높이는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이왕이면 차가운 음료보단 따뜻한 차 위주로 드시는 거가 아무래도 따뜻한 체온의 유지에 좋기 때문에 면역력에 되게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30분 이상의 운동을 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운동을 이렇게 적당히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날 정도 그걸 대략 한 30분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셨을 때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체온도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고 체온이 저하가 되면 그거는 면역력이 감소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운동이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한 7시간 정도 이상은 충분히 수면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데 사실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취침 시간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10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우리가 이제 잠을 자고 있을 때 멜라토닌이라는 이제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성분도 역시 면역력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한 저녁 10시 이전에 자는 거를 많이들 추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진 않죠. 어찌됐건 너무 늦지 않게 주무시는 게 면역력 상승에 되게 크게 도움이 된다. 요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이제 사과, 감, 청국장, 그다음에 우유, 버섯, 그다음에 아몬드, 토마토 이런 것들은 면역력 상승에 되게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즘 같은 때는 더욱더 좀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토마토는 이제 워낙 유명하죠. 그거는 이제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도 이제 올라가 있는데 토마토는 드실 때 살짝 끓는 물에 이렇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살짝 데쳐서 드셨을 때 그 라이코펜이라는 이제 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면역력 상승에 되게 또 크게 도움을 주니까 이왕이면 토마토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요런 것들을 좀 신경을 조금 더 쓰셔서 하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일반 의약품인데요.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이제 사실 수 있죠, 보통은. 그래서 일반 의약품이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활성 비타민 B군. 이 활성 비타민 B군이 중요하거든요, 면역력에서는. 그래서 활성 비타민 B군을 가지고 있는 함량 좋은 종합 비타민. 일반 의약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섭취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영양이 많이 불균형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고요. 만성 피로도 많죠. 그리고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체내에서 비타민 B군의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활성 비타민 B군을 가지고 있는 종합 비타민을 꼭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이 활성 비타민 B군이 이제 신진대사, 우리 면역하고 되게 관련이 많죠. 그래서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또 피로를 해소시켜 주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 활성 비타민 B군을 가지고 있는 종합 비타민은 직간접적으로 면역력 강화에 되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섭취 방법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정을 먹는 게 있고 하루에 두 번을 먹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식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종합 비타민이다 보니까 지용성 비타민도 약간은 섞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위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래도 활동이 많은 아침이나 점심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많기 때문에 저녁보다는 아침 또는 점심에 식후에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저녁에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취침하시는데 수면에 조금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은 제약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에서 나오고 있는 뭐 메가투루 파워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섭취하는 거고 활성 비타민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근당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종근당에서 나오는 벤포벨 B가 있는데 역시 활성 비타민으로 들어가 있고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에서도 나와요. 녹십자에서 요즘 많이들 알고 있는 제품이실 텐데 녹십자에서 나오는 비맥스 메타정 이것도 역시 활성 비타민으로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이니까 뭐 요런 것들 안에서 본인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강기능식품을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이죠. 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장내에 우리 몸의 장 안에 유익한,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균들이 많이 있으면 이 체내에서 면역력과 또 해독력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드시는 거를 이제 많이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선택은 유산균 종류가 되게 많죠. 근데 가장 어렵고 이제 선택하시기 힘들 때는요. 국내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건 약국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검증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연구 결과가 이미 엄청나게 많이 이제 축적이 돼 있는
미국의 이제 다니스코 원료사를 사용하고 있는 유산균을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듀폰 다니스코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니스코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다니스코 회사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유산균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뭐 좋은 선택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섭취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복에 드시는 거를 저는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요. 좀 많은 물과 함께 드셔야 유산균이 더 크게 도움이 되는데 더 많이 이제 좋으니까 아침 공복에 일어나셔서 많은 물과 함께 공복에 하루에 한 캡슐씩을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다니스코사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유산균은 하루에 한 번 섭취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왕이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약사님들마다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가루보단 이제 아무래도 캡슐을 더 추천해 드려요. 아무래도 위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가루보다는 캡슐이 유산균이 전 더 많이 보호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루보단 캡슐을 추천해 드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약국에서 흔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쉽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네오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다니스코 원료 사용이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미국의 그 다니스코 회사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장 균수는 100억 마리고요. 그 다음에 요 제품도 장용성 캡슐, 이 캡슐을 그러니까 장에서 웬만하면 잘 터질 수 있도록 다른 데가 아닌 장에서 잘 터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캡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장용성 캡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공복에 아침에 많은 물과 섭취를 하시면 이제 면역력 상승에 개선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베타글루칸, 요즘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는 면역력 개선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요거는 뭐 많이 유명했죠. 보통 이 베타글루칸은 이제 곡물이라든가 버섯류 이런 곳에서 있는 세포의 벽에 함유되어 있는 이제 다당류의 일종인데요. 요거는 이제 1941년 뭐 루이스 필리머라는 박사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고요. 뭐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요 그림에서 막 매크로파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식 세포를 필두로 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T셀이라는 게 있고 이제 B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생성이 되고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 세포의 이제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해서 이제 면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T셀과 B셀이라는 세포들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베타글루칸은 면역력 개선에 이제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 되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논문, 미국에서 이제 논문들을 다 종합해봐서 어느 정도 어떤 분석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추럴 메디신 TRC라는 사이트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여기서 likely effectiv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효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고지혈증,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라고 해서 이제 고지혈증에는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는 개선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많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죠. 그래서 이 비염에도 possibly effective해서 이제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궁경부암인데 요거는 물론 뭐 이제 그 다른 치료와 함께 지금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자궁경부암에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감염증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수술 후 감염증으로 돼 있긴 한데 이 감염증에서도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어느 정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물론 요거는 이제 입으로 섭취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주사로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대표적으로 고지혈증, 그다음에 알레르기,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그 다음에 어떤 세균에 있는 감염증 이런 데에 베타글루칸이 어느 정도 꽤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결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 쪽에도 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 B, C, D로 나누는데 사실 C랑 D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뺐고요. 그레이드 A,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증상은 이제 콜레스테롤이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꽤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그레이드 A를 받았고요. 그레이드 B를 받은 거는 알레르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레르기 증상과 또 당뇨에서도 B 등급을 받았으니까 이 고지혈증, 알레르기, 당뇨 이런 쪽에서는 좋은 그레이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베타글루칸이 있는 제품도 약국에서 이제 있을 수 있는 제품이 이제 뮤니타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베타글루칸이란 성분이 들어갔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뭐 아연, 그다음에 프로폴리스, 이제 비타민 B2, 이제 셀레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성분표를 보면 하루에 섭취량은 2캡슐이에요. 그래서 뭐 아침에 하나, 뭐 저녁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루에 2번을 드시면 되고요. 베타글루칸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고 이 플라보노이드는 지금 프로폴리스를 말하는 거고요. 프로폴리스도 면역력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죠. 그 다음에 뭐 아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담당하는 이제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셀레늄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재료명을 보면 여기 베타글루칸, 프로폴리스, 아연, 그 다음에 여기 알로에 이제 베라 잎 분말이 있는데 이 알로에 추출물도 역시 면역력의 상승에 개선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섭취하시는 거고 식사 후에 이렇게 섭취하시면 되는 이런 베타글루칸 제품도 나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것들과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으로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들 하나와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제 몇 가지 것들을 이제 골라봤는데요. 어찌됐건 이게 뭐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그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식품은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다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질문도 있으시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잘하고 다니시고 잘 관리하시면 곧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